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각기 톡톡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전용상 기자입니다. 오늘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또 뭐 봉이 김선달도 얘기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예.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가스 시추 탐사 프로젝트, 예. 일명 대왕고래죠. 그렇죠. 예,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2년이 지난 첫 브리핑, 국정 브리핑에서 첫 번째 국정 브리핑입니다. 그렇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올해 말 첫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지켜볼, 이게 사실이라면 차분하게 지켜볼 일인가 싶고요. 또 대통령이 먼저 지금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말이에요. 지금 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산업부 고위 직들도 그 대통령이 발언하는 부분을 그걸 미리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말이죠. 대통령께서 그것을 이거다 싶어서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정말 뭐 가능성이 있다. 20%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물리탐사 결과로. 물리탐사 결과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리 탐사 결과가 아니잖아 이거는. 물리탐사를 지금 이 업체에서 우리나라가 선정한 업체, 그것도 뭐 1인 업체. 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불과한 업체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물리 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어떤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뭐 지난해가 철수한 호주 뭐 걔네들은 그럼 바보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난 15년 동안 말이죠.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사실은 그들은 자기네 돈을 투자해 가면서 15년 동안 탐사하고 그 다음에 시추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러고서 여기 아니다. 가능성 없음 예. 하고서 철수했어요. 철수했죠. 근데 그럼 걔네들은 바보네? 그러니까요. 그 업체는 지금 이야기에는 액트지오 대통령이 또 업체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액트지오에 비하면 진짜 수천 배 이상의 규모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호주 그 업체는 이 액트지오 대표인가 고문인가 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 직원 많이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 액트지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액트지오를 세계 최고의 석유 탐사 또 뭐 이런 관련된 유수의 기업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 뭐 법인세인가 무슨 세금도 안 내 가지고 4년 동안 법인 이상한 소리인데. 이게 대통령이 이런 사안을 발표할 때 이런 업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 일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업체를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이라든지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팩트체크, 아까 사실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1인 기업이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연매출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의 월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회사였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1조 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 사람의 분석 결과를 믿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 아이. 아니 우리가 뭐 산유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산유국 되는 것이 기분 싫어? 나빠? 뭐 이런 거지. 이런 건데 너 그게 산유국 아니죠. 되면 기분 나빠 이런 아니요, 거잖아. 산유국 되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무슨 뭐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통계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와 거기에 자료를 축적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인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정말 세밀한 검토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도 다 공신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업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그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살펴보았다면 보고도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무언가 다른 어떤 흑막이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세세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다뤘으니까. 예, 저는 예.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느 하나가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예, 이걸 이 시스템을 만든 조직적인 예. 예. 이 자체가 봉이 김선달 그러니까 봉이 작업을 한 예, 거지.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봉이 작업을 한 거야. 닭을 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닭을 봉이로 만드는 지금 봉이 작업을 뭔가 하는 듯한 냄새가 나는 거지. 국가가 그것도 주도해,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석유공사와 국가가 그러니까 합작으로. 어느 계층에서 혹은 어느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세력이 봉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또도 후려치고 뭐 여기저기 다 후려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을 이렇게 소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닭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봉이 김선달이 그 평양에는 그 우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대동강물을 기르다가 그래서 북청물장 그렇잖아요. 다. 예, 그래서 물 그것을 이렇게. 기르다가 원래.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 봉이 김선달이 그 물장수들과 짜고 그 강가에서 물을 떠가는 사람에게 봉이 김선달을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장수들이 그 받은 돈을 갖고 봉이 김선달을 주면서 물을 길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대동강물을 저 물장수들이 사가는구나. 그러면 저거 뭐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팔아먹고 이제 새로운 임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물장수들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갖고 물장수한테 얻어맞았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사기극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아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거죠. 봉이 김선달은 적어도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면 주로 무슨 아까 말씀하신 사또라든지 무슨 탐관오리라든지 부정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이 큰 부자가 된 평양 부자들을 속인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이 봉이 김선단 노릇을 해가지고 예? 국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석유공사를 속이고 산업자원부를 속여가지고 아니 지금 걔가 뭔가 혼자 했는데 아니 응? 걔가 예, 아니 걔가 눈탱이를 치려고 하면 혼자서 아유 택도 없는 소리.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앞세워서 조직적으로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합리적 의심인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그 사람이 혼자서 뭐 아브레우인가? 네, 아브레오. 뭐 지가 여길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벌써 뻐럭이 났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근데 뭔가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꾸 읽히잖아. 이게 물리 탐사하고 시추하고 평가에는 빠르면 한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외장량이 확인된다고 해도 이게 채굴이 가능한지 또 그런 것들 또 경제성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채굴 비용이나 그다음에 그 채굴해서 운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야 비용 되는 등이 거고. 원가 판매보다 높아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원가보다는 적어도 그 비용이 낮을 때 그래서 네. 경제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채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정말 너무 깊어서 근데 파낼 수가 없다든가 이러면 포기하는 140억 건 아닙니까?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건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황당한 것이 만약에 정말 그 정도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신분성이 있다고 그러면요. 세계의 모든 정유 관련된 업계라든지 경제 관련된 이런 데서 굉장히 그 화제를 낳고 또 벌써 그러면 관심을 뭐 갖고 세계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이런 어. 회사들도 생기고요. 그런 국가도 생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15년 동안 영일만 일대에서 탐사를 했던 그 호주 기업 그 우드사이드, 네, 우드사이드. 걔들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 잠깐 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요. 아니 다시 돌아오면서도 자기들도 이게 이제 뭐 자기는 일단 철수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다시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린 분명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럼요. 물론 그건 국민적인 다 네. 소망이죠. 지금 물론 앞으로 그 화석 연료 사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그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찌하였든 산유국이 되면 난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아니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석 연료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착착 잘 진행되면 이것을 채굴할 수 있는 정도 되면 한 35년 정도 되면 203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년도부터는 탄소를 세계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런 유전을 발견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만약에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아예 그것을 채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해서 R&D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그 아리백을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몰라도 수도 된다. 있고. 몰라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그런 있죠. 정신 나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대규모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세계 유수 언론들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벌떼라고 그러지 벌떼. 그런데 왱왱왱. 응? 미국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지난해 보면 기업 정보 예, 사이트. 기업 정보 사이트 거기 S&P사가 보고서를 통해서 정유업계의 관계자들을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 흥분하지 말라.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저 미국에서 그 액트지오 뭐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하고서 어떻게 저쪽에 그 주가가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말 S&P라는 데가 3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평가사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과 같은 미개발 국가에서는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오히려.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관련된 보도가 그것도 딱 S&P 보고서 한 군데에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를 믿겠습니까? 이 S&P 보고의 이 발표를 믿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국가적인 위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얘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말이 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발표하면 쟤네들은 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뜬금없이 그것도 정신없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그걸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엑스포를 통해서 엑스포가 어땠어요, 우리가?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 지금 이게 대왕 고래 어쩌고 하니까 옛날에 바보들의 행진 알아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 지금 바보들의 행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바보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몰라요. 샤워실의 바보가 뭐냐면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확 돌려가고 물을 확 트니까 뜨거운 물이 뜨거운 나오잖아요. 물 나오지. 아 뜨거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확 돌려요. 그래갖고 탁 트니까 어때? 아 차가. 아 차고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그 관료들이나 공직자나 부처들이나 대통령실이 꼭 이런 집단 같아요. 아니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옛날에 그 바보들의 행진 영화 보면 나중에 고래 잡으러 간다고 그렇죠. 하고서 동해바다로 뭐 동해바다로 가서 자전거 타고서 어디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던데. 몰라요. 아닌가? 그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도 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네. 도대체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부산 엑스포에서 사우디가 119표, 우리나라는 성공을 장담하면서 5천억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25패란 아니 거의 29표라는 거의 표로 그때 뭐 비등비등한 관계다 뭐 이렇게 역전할 얘기가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네, 하루 그랬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금방 되는 것처럼 부산 사람들은 뭐 그거 그 부산에서는 준비 다 해가지고 그거 저뭐 하면 축제하고 뭐 뭐 축제하려고 뭐 쇼까지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까지. 그런데 결국은 처참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말이죠. 가장 웃기는 거는 말이죠. 이탈리아 로마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신청만 하고요. 정말 로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요. 근데 17표예요. 근데 우리는 5천 뭐 얼마? 5,800억 썼다고 그랬던가 700억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9표예요. 문재인 정부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때 32표라고 그랬어요. 32표는 적어도 우리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32표였는데 5,800억 쓰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국무총리도 나가고 한동훈이 그때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장관도 뭐 나가서 뭐 그러면서
타이틀은 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뭔 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29회라는 망신 이것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거와 똑같은 데자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된 거 아니면 발표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요. 즉흥적이고 대통령이 말이죠. 국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단순히 국면 전환용 이벤트로 국가 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정부에 또 그것을 정부는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예. 산업부에서는 이거 시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시추선 계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음으로 해서 여기가 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뭐 해야 돼요.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가의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말 최소 제가 볼 때는 뭐 5개 뚫면 5천억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5천억만 들어요. 그러니까요 1조 이상 든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말 그 무슨 우리나라 얘기하는 구멍가게도 보다도 못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금 그 사람도 뭐 그만두고 고문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네. 직원들은 있냐고 하니까 뭐 저쪽 나라에 하나 저쪽 나라에 하나 거기서들 뭐 아니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자회견 할 때는 저는 그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대륙붕 7광구 뭐 그쪽에 대륙붕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뭐 사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이 구조가 지질학적으로 어떤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물리학 탐사의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문서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문서도 또 한글로 돼 있다면서요? 그럼 한글로 돼 있으면 그거 누가 썼을까? 그 석유공사나 뭐 산자부 아니, 쪽에서 아니. 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한글도 알아요? 한글을 잘하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리고 그 사람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학자라는 사람이 아니 20%의 확률이라는 것은 5개를 우리가 뚫기로 했는데 5개 뚫면 5개 중에 하나는 있다는 것이 20%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과학자들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면요. 아니,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거 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짤짤이를 해도 그렇게 안 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도 33% 확률 아닙니까? 그죠? 33% 확률이죠? 장난을. 아니면 우리가 홀짝을 하면 50% 확률이에요. 그러면 2번 중에 한 번은 맞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을 기자회견 한다고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거는 그 모양새도 웃기는 게 이게 한 나라의 국책 사업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아닙니까? 그런 큰 프로젝트에 덜렁 그 캐리 하나 끌고 온 사람이 내가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런 정말 홍맹랑한 식의 정책 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자, 아니 이거는 국민 알기를 뭐 호구로 하는 거지 사실은. 대법원도 이런 그 판례가 있어요. 국책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그렇죠.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것을 선정하고 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 안 했으니까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니까 나 몰라라.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아니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무책임한 일이 지난 MB 정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자원 외교 네. 어쩌고 해가지고 수십조 날렸죠. 엄청 날렸죠. 근데 그게 그냥 날라간 걸까?
그냥 날아갔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수십조가 날아갔는데 자기는 일부를 챙겼겠죠. 자기가 일부를 누가 챙기려고 챙겼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부를 누군가가? 챙겼어요. 누군가가 일부를 챙겼는데 그 일부 때문에 수십조를 낭비한다는 거. 이거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여기에서 그런 게 읽혀. 그러니까요. 그런 게 보여. 그게 말이 그게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 합리적 의식이라는 의심인 겁니다.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실 거야.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것은 참 정말 근데 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79년입니까? 자, 그때가 그때는 그럼 매스 미디어가 그렇게 우리가 발달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누구나가 다 막 이 뉴스를 각종 어떤 각 곳에서 여러 곳에서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나팔이 불면 그 나팔로만 판단을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뉴스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는 하고 거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아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요 우리 국민 개개인이요 이런 데이터들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해서 얼마든지 다 팩트 체크하고 할 수가 교차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내고 하는 예.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찾아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아니 그 집에 직접 방문까지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7광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광구를 그래서 이제 지금 7광구가 그 일본하고 저거 같이 이거 개발하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뭔가 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남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계약이 내년이면 만료가 된다. 1년 남았답니다. 내년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주장을 통해서 한국과는 이런 것 상의할 필요도 없이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차피 우리 거니까 국민들의 시선이나 모든 것은 이리 돌려놓고 실광구는 그냥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하고 또 다시 분석하고 해서 합리적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그러면 니네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해서 오케이를 하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 부서가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 그 부서에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덜컥 발표를 해버렸으니 산업부나 석유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아무튼 또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돈만 세월만 하세월이다 깨지고.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한없이 가벼운 국정 운영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참. 아니 도대체 무슨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고 안 해야 될 일만 하니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뭐 사중고 정말 삼중고를 넘어서 사중고로 각자 도생하는 힘겨운 삶을 사는 이 국민들, 이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국가가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의 이런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우리 국가가
정말 이 모든 난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왕 고래나 봉이나 대자뷰 예? 아닙니까? 짐승 아닙니까? 결국 이 참 짐승이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